문재인 새정년 대표가 문안 박 연대를 발표했습니다. 본인이 퇴진하라, 총선 전에 지도부에서 물러가라, 내지는 본인도 원오브 댐 중에 하나인 공동 선대위를 꾸려야 된다, 이런 데에 몰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연대라는 걸 들고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공동 지도 체제를 구성한다, 이런 이야기일 걸로 보입니다.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세 사람이 당의 공동 대표가 된다, 이런 이야기일 건데요. 그렇다고 또 명확하게 공동 대표의 권한과 자격이 뭔가 이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냥 공동 지도 체제다,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총선에 가는 룰과 방법을 다 사실상 정해놓다시피 해서 혁신안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그 방법을 관찰하는데 안철수 의원을 들어오라, 박원순 시장을 들어오라. 박 시장은 현직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정당의 정치 행위에 직접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 그걸 하게 되면요,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또 김종석 정무부시장을 대리로 보내겠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과 손을 잡으려고 문재인 대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을 끌어안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청년 3,000명을 골라가지고 50만원씩 청년 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가지고 또 이재명 성남시장도 청년 구직 수당을 주겠다고 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표는 고용개정법을 고쳐서 일정 기간 청년들의 기본 생활 수준을 보장하겠다 라고 하면서 박 시장의 이야기한 법제화를, 청년수당 법제화를 발표하겠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못하게 막겠다고 한다. 복지 수준을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건데 이는 잘못됐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 시장이 막 내지르는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성 공약들을 문재인 대표가 받아주겠다면서 코너에 몰린 박 시장을 막아주면서 박 시장을 자기 편으로 1차로 끌어들였습니다. 박 시장은 오케이 했습니다. 자, 이제 3명 중에 2명이 합의가 됐어요. 그럼 안철수 의원은 들어가도 제가 봤을 때 2대1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천이 핵심입니다. 선거 앞두고요, 정당이 당 안팎으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발표해도 결국은 공천을 누가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느냐, 누구한테 공천을 주느냐, 누구를 공천에서 배제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헛소리입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혁신안 10가지를 발표하면서 한마디로 그 안철수 의원 말대로 되면 지금 친노가 상당히 배제돼야 되는 행태의 공천입니다. 막말한 사람, 부패 인사들까지도 배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노의 공천이 위협받는데 만약에 공천과 관련되는 주도권을 안철수 의원한테 할애하면서 공천 지분까지도 3분의 1쯤 던져주면서 안 의원을 수용할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와서 둘러리 서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런데 안 의원이 그게 좋다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안 의원은 거의 정치력이 바닥이 돼서 지금 비주류의 지지를 일정하게 받고 있는 안철수 의원을 따르는 아마 소속 의원은 아무도 없게 될 겁니다. 저런 정도의 정치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왜 따라가냐. 자, 안 의원도요, 이런 이야기하면 한두 시간 있다가 헛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런데 참여할 생각이 없대야지 이야기를 뭘 더 들어봅니까? 혹시 좀 공천 지분이라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혹했습니까? 잠깐? 그래서 그 당의 이야기니까 제가 뭐라고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새정치를 하겠다니까 아니면은 새정치하는 분답게 탁 들으면 뭔 말인지 아는 것도 새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이 맨날 현란한 말로 이상한 내용을 속여가지고 국민들도 속이고 당원들도 속이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재주가 없으면 새정치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합의도 안하고 물밑에서 이야기도 안하고 혼자서 문안박 공동지도체제를 하자고 발표했습니다. 자기는 코너에 몰렸는데 물러가는 사람은 자기인데 물러가기 싫어서 문 대표는 안철수, 박원순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제 자기 보고 물러가라 하면 내가 이걸 하자고 제안했는데도 거부하니까 나는 도리 없다, 내 갈 길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안철수, 박원순이냐?
자, 지금 야권에서 대선 후보 야권 주자 중 1위는 문재인, 2위는 박원순, 3위는 안철수 아닙니까? 이 세 사람 합치면요, 얼추 35에서 40% 사이에 지지율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여권 주자들,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 다 합쳐도 뭐 26%, 30%가 안 됩니다. 그보다는 좀 더 높아요, 이 세 명 합치면요. 그러니까 야권 주자들 중에서는 이 세 명을 합친 게 거의 90%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명 말고는 의미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실세 세 명이, 지지율 실세 세 명이 그냥 참여해서 끌어가자. 그렇게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자, 안 의원은 뭐 24일쯤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러는데, 뭐 지금 비주류는 둘러리 서는 거다. 특히 문재인 대표가 박원순 끌어들이려고 청년수당까지 동의해 준 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청년들은 좋아할 거다. 자, 그 돈 뭔 돈입니까? 정부 예산입니다. 이제 보육육아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무료 급식에 나눠주고, 또 노인분들 20만원씩 주는데 나눠주고, 다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에 나눠주다가 이제는 청년들도 나눠먹자. 왜 노인들과 애들만 나눠먹냐? 그래서 이제 청년들까지 나눠주겠답니다. 나라 망하려면요, 그냥 국가예산 380조 가지고 공무원 중간에 두지 말고, 공공기관도 두지 말고 쪼개갖고 집집마다요 380조를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뭘 하고 복잡하게 정부가 있고 공무원이 있고 지자체가 있고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다 집에 가고요 380조를 갖다가 맨날 그냥 나눠서 줘버립시다. 세금 거두는 사람만 두고. 그게 제일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을 나눠 먹는다는 데서 고민도 안 하고, 그거 들고 놓은 사람을 손잡으려고, 그래, 그거 좋은 이야기다, 우리도 총선 공약화 하겠다, 이쯤 되면요 그냥 정당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좀 TV 나가서 했다고 맨날 그놈의 당에서는 편파적인 평론가, 막말 평론가 황장수 추방하라고 성명 한두 번 냈습니까? 종편 오래 해먹고 싶은 사람들 그 말 듣고 추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름다운 소리가 난무합니까? 듣기 좋은요? 그래서 안, 박 연대는 주성용 최고위원, 새정년 최고위원 아닙니까? 의도적인 시간 끌기다. 문재인 대표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데 대해서 공개 사과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진짜 꼼수와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서로요 상대방한테 꼼수 던져가지고 걸려들면 그거 뭐 다행이고, 안 걸려들면 지가 준다 했는데 안 한다 했으니까 이제 떠들지도 마라,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안철수 의원 진정성이 있나 하고 문재인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고심한다는데요, 뭔 고심을 합니까? 인적 쇄신 무슨, 쉽게 이야기합시다, 공천에 뭐 국물이라도 떨어지겠습니까? 자, 언제까지 반대만 한다, 당에서 딴지만 문재인 지도부에 놓고 있다, 그래서 마치 대안 없이 반대하는 사람으로 비칠까봐 고민이다. 정치인 다 됐나요?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정치는요, 이 동지 아니면 적입니다. 서로 간에 적당히 나눠 먹는 게 되는 거 봤습니까? DJ, P연합 적당히 나눠가고 오래 갔습니까? 금방 깨졌습니다. 뭡니까? 과거에 민자당, 그 JP와 YS와 노태우 대통령 세 사람이 합당해서 3자 합당했지만 오래 갔습니까? 결국은요, 이런 식의 행태는 야합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천정교훈은 내년에 총선은 3당 구도로 가겠다. 그리고 장추위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당이요, 정말 혼란스러운데, 정부가 길게 보거나요, 국민을 향해서 뭔가를 진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민생이 나아지는 쪽으로 고민하고 공약을 던지고 내 거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살이용 꼼수를 갖다가 그냥 막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살이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위기를 어떻게 좀 넘겨보겠다, 이런 사람들한테요, 진짜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 여야에 뭔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한심합니다.
조금 한심하기는 새누리당도 50보 100보입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본인을 갖다가 이 새누리당의 입당 원서를 9월달에 넣어놓고 당비를 8월달에 넣어놓고 당비를 9월 10월 2달 내놓고는 그 사이에 보궐선거 때 새정년에 기장의 후보를 뭐 지지하는 듯한 행사에 참여하고 또 이 친노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이 탈당 권고를 했습니다. 뭐 열흘 안인가 탈당을 안 하면 제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복 원장이 또 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언제부터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 당원이었다고. 국민들은 한 2주 전에 언론 보도가 있기 전에는 김만복 원장이 다 새정년 사람이고 친노 진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지 새누리당 당원일 걸로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일반 상식에 준해서요. 김만복 씨는 뭐 좀 헷가닥을 해서 새누리당 당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그동안의 공개적인 처신은 저쪽에 기대어놓고 지하로 새누리당의 당원 가입하고 당비 냈습니다. 자, 문어발로 양쪽에 걸쳤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에서 봤을 때 명백하게 당원으로서의 해당 행위를 한 거고, 그렇다면 그런 당원은 제명하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의신청서를 김만복 씨가 내고 또 그 이의신청서에 대해서 소명을 들어보겠다고 직접 소명을 듣는답니다. 오늘요, 이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서 이 김만복 전 원장이 지난 12.8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기장에 열린 새정치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행위가 아니다라는 김만복 전 원장의 해명을 듣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새누리당은 일개 당원이 몸은 저쪽에 담고 있는 일개 당원이 팩스로 당원 가입하고 당비 2달 냈다고 그걸 갖다가 제명해놓고는 또 이 신청을 내면 중앙당사에서 이 신청을 들어주는 그런 친절한 정당이 되었습니까? 제가 좀 이상해요. 김만복 원장이 전 국정원장인데 바보라 가지고 멍청하게 새누리당에 슬쩍 입당 원서를 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대표가 우리 당에 기회가 많다라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냥은 안 했을 겁니다. 이분들이요 그냥 다 아마추어들입니까? 이렇게 하게요? 뭔가 물밑에서 뭐 깊숙하게 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서를 내지요. 일개 당원의 거취를 놓고 이렇게 복잡 미묘하고 뭔가 어마어마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이 당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국민 여러분들은?